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좀 중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다 무역 수지가 감소를 하면서 전월에 비해서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도 전월의 어떤 감소폭보다는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여전히 13개월 연속 이 수입 같은 경우 적자,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증시부터 좀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어떤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좀 좋은 이슈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생각보다 좀 좋지 못하게 나타났다는 부분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글쎄요, 원자재의 어떤 하락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중국에서의 이 악재가 좀 큰 영향으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연이틀 약세를 면치 못했던 가운데 바이오 업종의 강세로 인해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저조한 경제 지표로 인해 중국 증시가 지난밤 1.9%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다는 뉴스로 뉴욕 증시 역시 개장 초부터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중국 경기 위축 우려 속에 어제 6%가 급락해 6년 최저치로 밀렸던 WTI 국제 원유 가격이 개장 초 한때 2.5%가 추가 하락해 배럴당 36달러 20센트 선까지 밀리면서 3대 지수의 큰 폭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중국 세관 총수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당초 5% 감소했던 예상을 크게 밑돌았고 수입 역시 8.7%가 줄어들면서 역대 최장 기간인 13개월 연속의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중국 경기가 흑자형 불황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투자 심리의 부담이었는데요. 한편 오후 들어서 주가 지수는 낙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유 가격이 급락세를 멈추고 약 보합권에서 마감된 데다 헬스케어 업종이 일제히 상승한 것이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제약, 바이오, 소셜미디어, 어페럴, 비디오 게임 등이 상승했던 반면 주택건설, 금융, 항공사, 미디어, 태양광, 운송, 반도체 등이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상승한 2.23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평가사 이 피치가 신흥국의 은행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부여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신흥시장의 국가 중 신흥시장 국가의 은행들의 무려 21%에 대해 부정적인 신용등급 전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피치는 9월 말 현재 신흥시장 은행 21%가 부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받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피치 측은 경제 성장률 둔화를 시작으로 통화가치 하락, 원자재 가격의 약세, 그리고 자본 유출, 정치 불안 등이 겹치면서 신흥시장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오토존은 예상을 5센트 웃돈 주당 8달러 29센트의 순이익과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가 늘어난 23억 9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다음 분기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5.8%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데 따라 인터넷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는 6.7%의 상승세를 보였고 미 공정거래위원회 FTC의 합병 반대 의사 표명에 따라 스테이플스와 오피스디포의 M&A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증권사 BB&T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춘 데 따라 미국 최대 사무용품업체 스테이플스는 5.4%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사 퍼시픽 크레스트가 목표 주가를 기존의 700에서 800달러로 상향 제시하면서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으로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닷컴이 1%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억만장자 투자자 칼 아이칸이 보유 지분을 기존의 12.7에서 13.8%로 늘렸다는 공시를 한 데 따라 천연 가스 업체 시니어 에너지가 1.2% 상승했으며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의
회사 등록을 마치고 5년 만에 중국 시장 재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뉴스로 구글의 주가는 0.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10월의 구인 건수 전달보다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오늘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대부분 예상을 하회했는데요. 먼저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트에 따르면 10월 중 채용 공고는 전달보다 2.7%가 줄어든 538만 명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550만 건에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에 사상 최고인 567만 명을 기록한 바도 있었지만 같은 기간 이직자 수는 278만 명을 기록해 경제 후퇴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노동부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11월 중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미 자영업연맹 NFIB에 따르면 11월 중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94.8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96.4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와 10월의 도매 재고, 주간 원유 재고 등의 경제 지표와 룰루레몬 아슬레리카, 시에나, 빈스 홀딩, 아도비 시스템스,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등이 3,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 지표 일정까지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모두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지표까지도 좀 좋지 못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것 하나 좀 좋을 것이 없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